본조르노 미스 시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카사노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자코모 카사노바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었었는데요. 곧 흐지부지 돼버리고 오히려 단순한 남봉꾼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만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대의 바람둥이로 알려진 인물이라 문란한 남봉꾼, 말썽꾼들에게 카사노바라는 별명이 붙곤 하는데요. 카사노바가 무수한 여자들을 자신의 매력이나 말솜씨로 유혹했다고 믿기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의 여자 관계에는 돈이 얽힌 경우가 많았고 그의 자서전에서도 여자와 관계를 가진 다음에 금화를 주었다는 서술이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물이 아닌 현찰을 주는 경우는 연인이 아닌 매춘으로 볼 여지가 큰데요. 결국 자코모 카사노바에게 귀족 여자와는 사기와 강간, 신분이 낮은 여자들과는 매춘을 했다고 하는 말이 뒤따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선물을 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을 그냥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카사노바가 사실상 매춘을 했다고 하는 이유가 주로 매춘이 가능한 신분이 낮은 여자들과 어울렸고 전문적인 매움구를 찾기보다는 변형된 매춘의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원조교제나 계약연애 같은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장, 법학박사, 그리고 의학이나 화학, 수학 등 여러 학문에 박식했고 특히 18세기 사람으로는 드물게 통계학에 능통해서 프랑스 국영 복권 조직을 위탁받기도 했고요. 시인이면서 비단과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격투가, 역사가, 마술사, 엔지니어 등으로 활동하면서 심지어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카사노바는 프리드리 대왕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분수를 만드는 일도 같이 하는 등 갖고 있는 직업도 여러 가지인데다 5만 가지 부문에 대한 책도 무척 많이 남겨서 후대에 카사노바 연구회까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카사노바가 남봉꾼이 아닌 뛰어난 지성인이자 교양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가 거쳐간 직업이 성직, 군인, 모험가, 예술가, 작가, 엔지니어, 사업가, 연금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다재다능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요. 꾸준히 한 우물을 팠으면 역사에 빛날 이름을 남길 만한 재능을 가지고 그의 천성이 성실하지 못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간 것입니다. 그나마 카사노바가 이름을 남긴 것은 작가로서인데요. 평생에 걸쳐 남긴 수많은 책들 중에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딱 하나, 그의 자서전 뿐입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문학사 연구자들은 카사노바 자서전이 갖는 문학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카사노바의 문학적 성취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대로 기록한 그 자서전은 그냥 읽기에 재밌고 생동감이 넘치는 당대의 기록으로서 그런 가치는 있지만 작가로서 좋은 작품을 쓸 수준은 한참 못 미치는 창작이 부족한 작가였다는 것입니다. 카사노바는 자서전에서 유럽의 왕이나 왕조, 교황, 추기경, 볼테르 같은 명사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럽은 살롱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인들과의 만남을 누리는 사교 문화가 절정에 달한 시대여서 그가 접한 명사들은 하나같이 카사노바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살롱에 머무는 일반 교양인들 중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았는지 딱히 그들의 기록에 카사노바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탄식의 다리를 건너 감옥에 갇힌 사람 중 유일하게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카사노바 자기 자신이고 여자들의 도움으로 탈옥할 수 있었다면서 나는 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자유를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하는 그의 말은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카사노바 외에 탈옥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의 바람둥이 이미지상 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옥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가 하긴 해도 그의 자서전에서 구체적인 자신의 탈옥 과정을 설명할 때 일단 간수를 매수해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다음 감옥에서 빠져나와 간수들이 순찰하는 구역에 사각지대를 노려서 지붕과 성벽 위를 걸어서 탈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탈옥이 그렇게 쉬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카사노바의 재판 기록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록도 없고 그의 자서전의 설명과는 달리 재판과 투옥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그가 갇혔던 감옥이 두칼레 궁전 옆에 삐옴비 감옥이 아니었다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개 탄식의 다리를 건너 투옥되는 삐옴비 감옥의 경우 국사범이나 정치범들이 수감되는데요. 카사노바의 혐의는 명문 귀족 출신들의 젊은이들을 방탕한 놀이에 끌어들여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는 풍기물난 죄와 비슷한 단순 형사범이었기 때문에 탄식의 다리를 건너는 그런 극적인 카사노바라는 이미지와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카사노바에 대해 아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카사노바에 대한 일화와 또 면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차오!